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방송이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중교사 1심 선고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상당히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경우에는 오늘 아침 신문에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로 재판 자체를 좀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조리 있는 논리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재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대신에 민주당의 방탄, 장애집회, 또 사법부 겁박 이런 부분을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재판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남아있는 다른 재판들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둔 사설을 실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무죄를 다루는 사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파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호남 출신 재판장의 성향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요번 위중교사 1심을 맡았던 김동현 판사,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재판을 중도에서 그만두고 퇴직해버린 강규태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이냐 비호남이냐에 따라서 이 판결이 달라진다는 이런 점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방통위 관련 가집행 처분 재판에서 MBC 문제나 KBS 문제가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상반된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똑같은데 왜 사람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정치화로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특히 이런 부분이 심화됐죠. 법적 안정성이 깨져 가지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지금 사법부가 악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혀 견제받지 않는 사법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자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사 마음대로 이현령 비현령식의 재판이 계속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논제로 잡은 것은 역시 표류하는 의료 대란, 총리 교체보다 더 시급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 추진의 공통점을 모아보면,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장점은 본래 당연한 것이고 문제점이 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 위주로
그 공통점을 모아보니까 한 뭐 6개 정도 사안이 나와요.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숙고와 검토 없이 일단 일을 저지른다. 이런 사례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 올인이라든지 뭐 사병 월급 200만 원 지급이라든지 의대 증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양극화 해소와 재정 확대 투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상법 개정, 이런 걸 정말로 별로 생각 없이 정책을 그냥 그 다이렉트로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표만 있고 정책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4+1 개혁을 한다 이야기를 한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연금, 의료, 교육, 노동개혁, 거기에다가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말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그 로또 맞은 거지처럼 돈을 너무 분별 없이 쓴다. 건전재정을 그렇게 부르짖어 놔놓고 지난 3년 동안에 지금 정부 채무가 한 200조 정도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액수는 조금 변화가 있지만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예산도 적자 편성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안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뭐 엑스포 올인이나 의대 증원이나 그 다음에 뭐 양극화 해소, 뭐 재정 확대 이런 것들요. 지금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그런 정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덫에 걸릴 위험성이 더 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안 되는 일을 강조하는 국정의 뭐 아젠다로 내세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뭐 AI라든지 반도체법, 뭐 그다음에 그 삼성 이조영 회장의 그 사법 리스크를 아직도 해소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규제개혁 철폐의 뭐 내용이 말만 있고 아직까지 뭔가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 국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지지율 하락, 즉 민심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뭐 전광판을 안 본다고 이야기 뭐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그런데 뭐 이게 뭐 전광판 안 본다는 분이 한 17%까지 갤럽 조사 기준으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 TK라 할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에 대해서 SOS를 보냈죠.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또 TK가 거기에 화답하듯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국정 지지율이 높아져 가지고 요번에 뭐 지난주 같으면 20%를 국정 지지율 20%를 간신히 지켰는데 이거는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일로서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되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슬린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또 T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업적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무슨 하나의 뭐 쇄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지지를 높여야지 말 한마디 한다고 거기 팬덤처럼 그 후딱 넘어간다는 것은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 이게 사탕을 뭐 제공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나라가 망가져도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김건희 리스크라든지 경제, 민생, 물가, 의료 대란 이런 게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별로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라야 이래 가든 말든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정 추진에 엄청난 장애가 지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국정에 대한 그 올바른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정책의 그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 전체가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그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그 사소한 사례지만, 최근에 휴대폰을 이제서야 사인 휴대폰을 이제 대통령 폰으로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년 반 만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너무나 아니하고, 그 대통령직의 그 무게에 대한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 후반기에 일대 쇄신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나라도 어려워지고 대통령도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총리도 바꾸고 일부 복지나 교육, 행정자치 이런 장관들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데, 그런 사람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만 10개월 동안 표류 중인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총리, 장관 바뀐다고 지금 극적으로 달라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료 대란 이런 걸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개각으로 쇄신을 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5년간 의사 1만 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1년에 2,000명씩 증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방의료, 필수의료를 살린다. 이런 걸로 본래 의료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 내세운 그 지방의료는 오히려 와해가 된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방대 의대는 그 서울에 있는 인서울의대 진학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방대 의대 교수들도 전부 서울로 탈출하는 그런 러시가 일어나가지고 지방대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의료도 마찬가지죠. 응급실 뺑뺑이라 하듯이 이게 전반적으로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전문의도 줄어들고 전임의도 사라지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필수 의료가 더 과거보다 더 크게 붕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핫한 이슈는 그 의사 배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래 2,000명씩 5년간 10,000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1년간의 그 결과를 보면 2,000명을 늘린 게 아니고요, 5,000명을 줄인 그런 반개혁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5,000명을 설명을 하자면,
뭐 일반이 2,500명 배출이 내년에 줄어들죠. 또 전문의 2,500명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중 계산된 그런 점이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2,500명 이상의 그 의사 배출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주요 테마 있죠. 의사 10,000명 늘리고 지방의료 살리고 뭐 필수의료 살린다는 게 전부 거꾸로 개혁을 해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공보인 문제, 군의관 문제도 한 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는, 윤 대통령이 그 지금 저질러 놓은 이 의료개혁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와 같은 의료개혁으로 되돌아가는데 수십조 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바로 그런 분인데, 이거 전부 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엉뚱한 일에 돈만 쓰고 그 희생만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과거로 회귀해야 되는 그런 뭐 이상한 형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개혁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개혁을 해버리니까 의사협회 비대위나 전공의단체나 의대생 단체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뭐 오늘 아침 사설이나 어제 사설에서도 보면 의료계가 뭐 여야 의정 그 협의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질을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면요, 의료 반개혁으로 인한 그 책임을 덮어 써야 되고, 또 잘못하면 정치권의 들러리 되기가 십상인데, 거기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대한의학회나, 의대협회 이런 분들이, 그래, 핵심적인 그 단체에서 벗어나가 지금 있는 분들이 거기서 그냥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자세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의료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지방의료, 필수의료 수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는 대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나와가 이야기하자, 들러리 좀 서다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협 비대위나 전공의 단체가 주장하는 모집 중단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저희 대안은 모집 후에 이분들을, 모집도 4,500명을 하면 안 되고요, 3,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입학을 유예시키는 거. 근데 만약 올해 그 입시에서 이분들이 전부 그 의대에 합격해가지고 1년 동안 휴학을 좀 해다오 이하면 본인들이 아마 수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지금 1년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6,000명, 많으면 7,500명이 되는데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난장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아마 수긍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이제 당연히 모집을 중단해야 되겠죠. 한 해를 걸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의대 교육이 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요,
의료 대란 이거 해결이 안 되면요, 국정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선거해도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의료 대란 수습 여부가 정권의 명운을 쥐고 있고 국가의 명운을 쥐고 있다는 그런 각오와 인식을 가져줘야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